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서울중앙지검이 20일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을 해서 일파만파 이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선 이원석 총장이 오늘 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뭐 국민들한테 사과까지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 시종 일관 이 김건희 여사 조사는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또 토요일 날부터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것도 보고를 못 받았다. 예, 전혀 못 받은 그렇죠. 모양이에요. 패싱 논란이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대신 사과한다. 뭐 그러면서 뭐 이 자초지종을 자기가 분명히 보고받은 뒤에 뭐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뭐 얼마나 조치가 있을지 또 당장 뭐 사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네. 못한 그것은 저희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1일 새벽 1시 20분경까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원석 총장에 대한 보고는 11시 반경 저녁에 늦게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대검 간부 어느 누구도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그 수사 보고가 늦어진 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수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또 하나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예. 두 가지인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지검 설명은 수사 지휘권이 없으니까 보고를 안 하는 게 옳다. 다만 이제 명품 가방 수사 의혹은 수사 지휘권이 검찰총장한테 있으니까 먼저 수사 지휘권 없는 도이치 모터스를 먼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조사 명품백 조사가 가능하냐 타진했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조사를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 게 그 추미애 과거 법무부 장관 때 없앤 거거든요. 잘못한 거죠.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때 몰아내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 자체를 또 뺏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수사 지휘권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수사 지휘권이 없더라도 수사 지휘 간섭 관여를 하지 말라는 거지 보고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고하고 이런 일정이 있다 이 정도도 했어야 되는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법률상으로는 제가 보기엔 문제는 없어요. 합법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 이거는 아직 좀 한참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19일 저녁에 서울중앙지검하고 김건희 여사 측 간에 시기라든가 장소 모든 것이 조율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검찰이라는 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다른 사람 다 검사입니다. 그렇죠. 그걸 그럼 검사 그런 동일체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지휘체계에 맞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디올백 수사, 요거는 이제 수사 지휘권이 있다고 했는데 8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는 11시 반경에 하면은 다 끝나고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의 보고가 좀 그 해명 자체가 군색하다 할까? 좀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너무 좀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뭐 만시지탄감이 있죠. 일찍 좀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으면은 아마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진작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참패는 안 하죠. 근데 뒤늦게 막다른 골목에서
조사를 가는 것까지는 뭐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높은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 왜 이렇게 모양을 안 갖추냔 말이죠. 그럼 검찰청에 출두해도 그 사실 뭐 별 문제는 뭐 경호 문제, 뭐 보안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비공개 출두할 수 있거든요. 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갔습니다. 예. 검찰청에. 그래서 비공개로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제3의 장소를 택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좀 실망감을 좀 안겨준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출근길에는 좀 톤을 낮추기는 했습니다마는 20일 그 오후 늦게 보고를 받을 때는 이창수 중앙지검장한테 상당히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였고 또 주변에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김 여사 사건을 저렇게 종결되면 국민들이 믿겠느냐 하면서 상당히 경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입장들을 주변에 또 대검 간부들한테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핵심은 장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누구든 간에 검찰청에 소환돼갖고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제3호 장소를 택한 거다요.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충돌 지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교체된 것도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도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용산 측에서 거부를 하고 못한다 해가지고 결국 그 불화설까지 나오면서 경질이 됐고 그때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에 패싱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출근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죠.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별명이 이패싱이라고 계속 좀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죠. 사실 도이치모터스하고 이 명품백 수수 이 건은 사실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벌써 15년 전 사건인데 지금 뭐 검찰에 넘어온 지 4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 디올백은 2년 됐고 검찰에 온 지는 7개월 됐는데 이 주가 조작,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문재인 정부 때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도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디올백은 대통령 부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부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이 무혐의 가능성이 뭐런 뇌물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그게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혐의로 갈 거면은 이 과정을 좀 더 모양을 좀 갖췄으면은 국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제3의 장소에서 이 조사를 받으니까 이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취임 첫 마디가 법불악위였다. 법불악위가 한비자가 법 앞에는 누구나 귀하고 천한 게 없다. 평등하다. 이 얘기거든요. 왜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검찰청 나와서 조사를 안 받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 대통령실 조금 좀 서투른 그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대통령이 검찰 자기가 근무하던 데에 자기 부인을 출두시켜서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 뭐 거부 반응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검찰이 좀 설득하고 좀 더 밀고 나가지 못했는가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받으나 검찰청에 나와서 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소한 뭐 그 자존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당 대표 후보 4명 모두 사과를 해야 한다는 뭐 원희룡 후보까지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 TV 토론에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제2부속실도 설치해야 한다 다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데
그동안 뭐 온 국민을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고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던 문제고 지난 총선의 패배에도 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차제의 기왕의 조사를 받을 바에는 중앙지검에 떳떳이 출두하고 그 자리에서 사과도 좀 해버리면은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뒤처리를 뭐 공개적으로 출두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정 뭐 안 내키면은 비공개로 출두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제3의 장소 그러니까 학생이 뭐 학생과장 선생님한테 뭐 조사받으러 가는데 밖으로 나와 해가지고 조사받는 거랑 똑같아요. 교무실로 가야죠 학생이. 그래도 국가의 공권력 아닙니까 검찰은? 밖으로 나오라고 어디 빵집에서 조사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존중해줘야죠 검찰을. 근데 그거를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있는 그 부인이 밖으로 나와 이렇게 해서 조사받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총선까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전국이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꼬리가 디테일은 악마였다고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들고 있는데 별로 죄도 없고 나올 것도 없는데 괜히 이런 거 갖고 끌다 보니까 국민이 볼 때는 야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우리가 뽑았는데 저게 공정한 건가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20%대를 머물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번 뭐 검찰 조사 결과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까지도 주변에 국민들이 그거 믿겠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벌써 도둑조사다, 황제조사다, 면죄부 조사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인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계산하고 조사를 받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측면도 있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너무 조용히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다가 저렇게 꼭 끝난 다음에 저렇게 평론가 멘트 하듯이 하는 것도 참 맞듣지 않습니다. 좀 미리 좀 저희 승부를 건다든가 뭘 좀 했으면 모양이 더 좋았을 텐데 뭐 패싱만 하는 저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용산 입장에서는 왜 김건희 여사한테만 이렇게 세게 하냐? 김정숙이, 김혜경이 그런 사람들 조사는 미적하고 있었던 게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게 또 화가 난 거죠. 김정숙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김혜경도 뭐 하는 척만 하고 사실은 그쪽 범죄가 진짜 범죄거든요. 그럼요. 김정숙은 거의 나라 돈을 떼먹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가고 저 김혜경 법인카드 떼먹고 이런 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 나토 있잖아요. 나토. 노 액션 토크 온리. 나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검찰총장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당장 거치에 대해서 뭐 입장을 표명할 듯이 어제만 해도 대검에서 나오더니 오늘은 조금 톤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조사를 한다는데 이제 뭐 9월 15일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2달도 안 남았어요. 조사 시작하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짐 꾸려고. 지금 짐 싸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레임덕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물론 뭐 중앙지검장이나 밑에 부하도 말을 안 들었고 패싱했으니까 잘못한 게 많지만 검찰총장도 리더십을 좀 제대로 세웠는가 이런 점에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만시지탄이지만 뭐 조사한 것까지는 아주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깔끔하지를 못하고 찜찜해서 결국 조사를 했더라도 국민들이라든가 또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그런 뭐 압박이랄까 고삐는 더 강하게 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확 털어버렸으면 되는 털고 문제를 가셔야죠. 뭐 이렇게 질질 끄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여사 핸드백 문제도 뭐 한동훈하고 상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진작에 사과하고 내 발로 검찰 가서 조사받겠다. 당당히 검찰청사 앞에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요. 국민들이 오히려 박수 칠 겁니다. 저 이번에 미국 교포 목사 최재형 그 사기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잖아요. 몰래 카메라로 찍힌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더 공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피하고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어떻게 보면 독박을 쓴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전 대통령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요. 왕비 잘못하면 바로 폐서인시키고 바로 사약 줬습니다. 그럼.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묻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참모들도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만 하면 화를 낸다니까. 네. 그래서 물론 뭐 이재명 조국의 죄나 이 나쁜 짓 한 거에 비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그 뭐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집권 대통령으로서 남을 처벌하자면은 대통령부터 좀 솔선수범하는 모양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예.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